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엘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고독을 그린 화가 호퍼와 작곡가 발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때 작곡가 발버가 쓴 바네사라는 오페라의 스토리를 들려드리기로 제가 약속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쓴 책 영혼의 이중주, 그림이 들리고 음악이 보이는 순간의 개정판입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챕터 발버와 호퍼의 이야기를 담은 고독의 연대기라는 챕터 중에 일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나는 글 쓰는 것을 좋아했다. 특히 내 감정을 글로 적는 것이 좋았다. 그렇게 한바탕 감정을 쏟아내고 나면 기분이 좋아졌다. 나에게 글쓰기는 내면과의 소통 작업과도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칼럼과 시나리오를 쓰며 글을 만들어내고 있는 나는 있었지만 정작 내면과 소통하고 있는 나는 보이지 않았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난 나와 단절되었던 것일까? 막이 오르면 바네사의 저택이다. 미모의 여인 바네사는 시골집에서 어머니와 조카 에리카와 함께 살고 있다. 20년간 집안에 틀어박혀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살아가고 있는 바네사는 아직도 아름답지만 늙어가는 자신의 얼굴이 보고 싶지 않아 모든 거울을 천으로 가려놓았다. 그리고 어머니와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런 바네사에게 어느 날 반가운 손님이 찾아온다. 그녀가 20년 전 사랑했던 남자 아나톨이다. 하지만 그녀는 세월에 변한 자신의 얼굴을 보이기 싫어 눈조차 마주치지 못한다. 그런 그녀를 사랑할 것 같다고 말하는 아나톨. 용기를 내어 바라보는데 그는 바네사가 알던 아나톨이 아니다. 아나톨과 같은 이름을 가진 20년 전 그를 똑 닮은 그의 아들인 것. 그는 아버지 아나톨의 사망 소식을 전한다. 이후 아들 아나톨은 바네사의 집에 잠시 머물기로 하는데 그날 밤 그는 에리카와 잠자리를 갖는다. 에리카는 이 사실을 할머니에게 털어놓게 되고 할머니는 그런 에리카를 비난한다. 아나톨은 저택에 머무는 동안 에리카에게 청혼을 하지만 에리카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아나톨의 사랑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에리카. 그동안 점점 가까워지는 바네사와 아나톨. 설상가상 에리카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곧이어 바네사와 아나톨의 약혼 소식이 들려온다. 에리카는 이에 큰 충격을 받고 끝내 유산을 하기에 이른다. 그런 에리카를 두고 바네사와 아나톨은 결국 결혼을 해서 저택을 떠난다. 그들이 떠난 저택에는 예전에 바네사가 그랬듯 에리카와 서로 말을 하지 않는 할머니만 남겨진다. 에리카는 하인들에게 집안의 모든 거울을 가리고 창문과 문을 굳게 닫으라는 지시를 내린다. 그렇게 오페라의 막이 내린다. 세뮤엘 바버의 오페라 바네사다.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온 바네사. 어머니와의 대화뿐만 아니라 집안의 모든 거울을 가림으로써 어쩌면 자신과의 소통조차 차단해버린 그녀. 그녀의 단절과 고립은 조카 에리카에게 이어지며 오페라는 철저히 고독하다. 오페라 바네사를 보고 있으면 철길 옆에 집을 그린 에드워드 호퍼가 떠오른다. 푸르스름한 하늘 아래 어딘지 모르게 음산하고 버려진 듯한 느낌.
느낌을 자아내는 집. 집이 주는 의미는 크다. 집은 단순히 사는 곳을 넘어 관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바보는 동성연인 지안카를로 메노티와 함께 산 집에 카프리콘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집에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얼마나 로맨틱한가. 심지어 그는 집의 이름을 따 카프리콘 협주곡 오퍼스 21번을 작곡하기도 했다. 하지만 30년 가까이 이어진 그들의 사랑이 끝난 뒤 집은 다른 사람에게 팔리게 되었고 카프리콘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게 되었다. 단절과 고독, 소외감은 화가 호퍼의 주제이기도 했다. 1920년대 미국은 산업화로 인한 운송체계의 근대화로 큰 변화를 겪고 있었다. 사회의 변화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고 제1차 세계대전과 경제 대공황을 경험한 미국인들은 큰 상실감과 우울함을 안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침체되었고 호퍼는 이런 사회의 모습을 그의 그림에 담아냈다. 철길 옆의 집은 당시 산업화를 상징하는 철도 앞에 놓인 빅토리아풍의 집을 그린 것으로 호퍼의 출세작이다. 산업화로 인해 버려져 사람이 살지 않을 것 같은 집에는 쓸쓸함과 황량함, 외로움, 고독이 묻어난다. 집 앞 철길은 사회와의 단절을 나타낸다. 호퍼의 그림에 등장하는 집들은 주로 텅 빈 느낌이다. 사람이 없는 집은 물론 사람이 있다 해도 홀로 있는 여인의 허탈한 모습이 주를 이룬다. 또한 같이 있어도 단절된 듯한 연인이나 부부 등 외로움과 상실감이 담겨 있다. 호퍼는 당시 미국에 유행하던 아방가르드 스타일과는 달리 자신만의 고전적 화법을 유지했다. 미국을 대표하는 사실주의 화가로 불리는 그는 당시 현대인들의 일상을 있는 그대로 담아냈다.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 아침의 태양, 주유소와 같은 작품들은 그야말로 당대 미국인들의 일상 그 자체였다. 그럼에도 그의 작품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이유는 표면적 삶의 모습이 아닌 그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공허함과 우울함을 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감정이 스며들듯 관객의 내면에 닿았을 것이다. 그의 그림은 알프리드 히치콕과 마틴 스콜세지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바버 역시 당시 주류를 이루고 있던 무조성 음악과 같은 난해한 현대음악의 흐름과는 달리 고전적 스타일을 유지했다. 그의 대표작은 현을 위한 아다지오 오퍼스 11번이다. 영화 플래툰의 주제곡으로 더욱 유명해진 이 곡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내면을 파고들어 폐부를 찌르는 듯한 멜로디에 듣는 이들은 깊은 감상에 빠진다. 바버의 음악이 주는 내면의 울림은 호퍼 그림의 그것만큼이나 심오하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참으로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호소했다. 코로나 블루. 나에게 코로나는 무대와의 단절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관계, 즉 사람과의 단절을 뜻했다. 네, 28페이지에서부터 30페이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굿나잇.